빼앗긴 볼 권리에 대해서 10년이 넘도록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그 자리인 상황. 근데 사실은 옛날엔 그런 거 몰랐습니다. 뭐 영화관 열면은 뭐 영화 만든 쪽에서 틀어달라고 와서 줄 서지 않겠는가.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 영화계 내부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자,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거 위험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입니다. 이미 뭐 영화 평론계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성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 말입니까?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 영화 평론계 이종환 어떻습니까? 뭐 대부라고 하는 것보다 낫네.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로니아진은 뭐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니아진. 아까 한참 읽으셨는데 난 이게 뭐에 좋은 건지. 아로니아진이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나중에 하나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서. 예. 얼마 전에 PD 수첩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정말이야? 이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스크린 독과점 문제, 스크린 쿼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스크린 독과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렇게 문제시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PD 수첩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 방송이 한 3주 정도 있다, 2주인가 3주 있다가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뭐 카톡과 문자가 오더니 너 괜찮겠니? 너 CJ하고 괜찮겠니? 뭐 이런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간 거겠죠. 근데 제가 좀 반성을 한 게 사실 뭐 거기서 제 워딩이 뭐 10년 동안 뭐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안 했으니까 안 바뀌었겠죠. 요즘 이제 제가 뭐 한물 갖고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아쉬울 거 없다. 요즘 이제 말을 뭐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아니 뭐 평론계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생명이 뭐 이런 거. 아니 평론계도 뭐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허지웅 시대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용민 씨도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당뇨가 좀 심해서 요즘에. 어떻게 인슐린 하루에 몇 번씩?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3번 맞습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아니 뭐 저보다 더 건강해 보시는데 어떻게? 이거 오늘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어쨌든 독과점 문제가 계속 오래 듣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996년에 강변에 CGV가 생길 때, 그때 저희가 한참 열혈 청장년? 30대 후반, 40대 초반 막 이랬을 때니까, 그랬을 때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좀 계획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가 스크린을 많이 가져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15년, 20년 이렇게 시한을 두고, 요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내지는 수직 계열화 문제도 일정한 어떤 연차를 두고 그렇게 계획을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좀 깜빡했었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영화가 장치 산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한 편 영화 만들면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순자적비가 이제 60억까지 들어가니까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장치 산업이라서 육중한 자본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영화가 산업화되는 시점에서는 대기업 자본이 결합될 수밖에 없었고요. 대기업 자본은 사실은 이유가 분명하죠. 이윤 동기가 확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영화 사업에 들어왔는데, 사실 시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배급이나 영화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벌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 극장이에요. 예. 극장에서 지금 우리 김영민 씨가 하신 것처럼 광고도 하고, 네. 팝콘도 팔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해서, 그리고 부동산 사업도 되고, 극장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극장이 없으면 네. 영화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그리고 그래서 유통하는 극장까지도
계열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이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약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이 독점화가 심해진 거고, 예. 자기 영화들만 자기 유통극장에서만 틀고, 그리고 스크린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죠. 저 스크린 수가 총 2,300개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명량이 상영됐을 때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2,300개 정도 되는 그 극장에서 1,300개 정도의 극장에서 명량이 걸리고, 네. 그 당시에 해적이 같이 개봉됐었는데, 그게 한 또 900개 가져가요. 예. 합치면 거의 2,200개예요. 예. 때로는 합치면 2,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전체 스크린 수보다 더 많은 스크린 수에 걸린다는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할 정도로 독점 현상이 굉장히 심한 거죠. 아니, 스크린보다도 더 많은 스크린에서 걸린다는 건 뭡니까? 교차 상영을 하면, 교차 상영? 교차 상영을 하면 1관도 그 영화, 그렇죠. 2관도 그 영화. 그렇게 하면 이제 스크린이 더블이 되니까, 속된 말로. 아. 그러면 이제 스크린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현상들이 벌어진 게,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사실은, 국제시장까지, 심지어 이제 인디펜던트 영화였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까지, 그것도 예. 역시 한 500개 정도의 스크린을 걸었기 때문에, 인디 영화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죠. 그런 영화들은 흥행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흥행을 메이킹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사실은 엉망이면 예. 재미가 없으면 예. 전혀 볼맛이 없으면 예. 아무리 스크린을 많이 걸어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추동하는 건 있겠죠.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천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오로지 스크린 빨이다. 스크린 상영관 수 빨이다. 이렇게 보실 만한 영화들도 있으셨나요? 그걸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연평균 관객 수가 2억 명입니다. 2억 명. 예.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예컨대 이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를 다 포함해서 두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6대4 정도거든요. 그럼 1억 2천만 명이 한국 영화를 보고 8천만 명이 이제 외화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 시장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1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5월에서 8월까지 이른바 블록버스터 시즌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수의,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인구수의 10% 정도가 여름 시장에 몰리는 거죠. 그럼 1억 2천만 명의 한국 영화 관객 중에서 여름 시장에서 보는 관객 수는 1,2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가 1,200만 명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명량이든 해적이든 네. 해무든 이런 영화를 다 합쳐서 예. 5월과 8월 사이에 나오는 네. 블록버스터 시즌에 나오는 한국 큰 영화들이 몰리는 게 1,200만 명. 그걸 나눠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한 영화가 1,800만 명을 가져간다는 건 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산술적으로는 1,200만 명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예. 그것도 여러 영화가 합쳐서 최대치가 그건데 이제 한 영화가 1,800만 명을 가져간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왜곡된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봐더라도 단적인 아주 상징적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배급하는 시장에서 CJ가 41%를 차지하고 있고 상영 시장은 또 42%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 시장에서 26.3, 상영 시장 롯데시네마 25.3. 그리고 이 두 개 업체만 보더라도 결국 배급 시장을 이 정도 점유하고 있으면 또 상영 시장까지 진출했을 경우 상영 시장도 이 정도를 점한다. 이런 결론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장을 갖고 있으니까 예. 자기들이 배급하는 영화들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에 엄청나게 안티스러운 그런 세력을 만든다든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보고 영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저런 예. 구조를 끊어내라고 하면 예. 대기업들이 영화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서 돈을 빼겠죠. 예. 그러면 사실 영화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자본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댈 사람이 투자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자동 규제, 그러니까 자율적 규제가 만들어지길 원했었는데
제가 한 10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자율적 규제가 안 되겠다. 이건 좀 자율적인 규제 외에도 사실은 좀 타율적인 규제가 좀 작동을 해야 된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CJ에서 만든 영화를 CGV가 트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끊어내야죠. 그렇다면은 CGV가 아닌 그런 일반 영화관, 대한극장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대형 영화 상영관의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대한극장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 예. 이쪽 프랜차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40몇 프로의 지분이 예. 네, 요 3사 중에 하나가 갖고 있죠. 아, 그래요? 다 갖고 있어요. 위탁 경영 뭐 등등 해서. 그 CJ나 롯데 계열이 아닌 영화관들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혹시 그 배급사로부터? 야, 명량 안 줄 거야, 너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끼어 팔기 하죠. 패키징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CJ나 또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들이나 자기네들이 만든 사실은 그 장사 속이 좀 떨어지거나 상업적 이윤이 좀 떨어지는 영화가 있을 경우에 예. 그것도 걸어야 되잖아요. 예. 투자를 했으니까. 예. 내가 A란 영화를 예. 이거는 걸면 아무도 안 올 텐데 예. 그럼 용민 씨가 안 걸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러겠죠. 예. 명량 안 걸고 싶어? 이러겠죠. 그래서 패키징으로 넘기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급과 유통, 극장이 이렇게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이게 오래 가면 사실은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 산업, 국내 영화 산업이 일정 정도 견인되고 육성된 것은 사실은 대자본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이게 20년 갔으니까 비교적 오래 가는 사이에 지금 부작용이 그 서서히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혁명하듯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화 산업을 혁명하듯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아까 결국에는 앞뜰에서 유전이 터져서 영화관을 이제 만들었다면은 뒷뜰도 파서 거기서 유전이 나오면 그때는 배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애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딸인데 예. 결혼 정년기에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가 있다. 예. 기자는 안 된다. 이 방송, 신문 뭐 이런 쪽 출신들 절대 안 된다. 예. 가정을 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다. 예. 그거 좋은 얘기야. 그거 좋은 얘기야. 그런 얘기 좋아요. 예. 그리고 영화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오. 강호석 감독이 실미도로 1,100만 정도의 관객을 모았었고요. 그때 순이익만 한 7, 80억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로. 한 80억 정도가. 예. 그래서 영화하는 사람들의 그 가끔 소원이 돈벼락 맞고 싶다. 돈벼락을 좀 맞고 싶을 거 아니야. 늘 돈이 없었으니까. 그럼 갑자기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패닉에 빠져요. 그럼 보통 이제 돈벼락을 맞으려면 그걸 다 10,000원짜리로 바꾸거나 5만원짜리로 바꿔서 방 안에 다 싸놓고 중간에 앉아있고 스태프들이 그 돈을 밀면 돈벼락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새 이제 은행 계좌니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걸 제가 몇 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부로 싸서 포크레인을 빌려서 앞마당에 한 50m를 파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못 파낼 정도로 깊이 파묻어 놔라. 그래야지 그 돈이 안전하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한 80억 정도 벌면 한 40억짜리 영화 2편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임권택 감독의 하류 인생. 그다음에 망했죠. 저희 영화판에는 반드시 영화인들이 그 한자를 써야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한자 사자성어가 전액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면서 전액 손실이라는 한자를 보고 현판을 걸어놓고 전액 손실되면 안 된다. 근데 대체로 이제 전액 손실 맞죠. 그래서 2편 천년호라는 작품하고 하류 인생으로 80억 벌어서 한 78억 나갔죠.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영화관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 영화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인 건데 예.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유동적인 건데 예.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집점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자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예. 예전에 영화를 제작하면 40억짜리 영화를 만들면 거기에서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자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기업들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씬 바이 씬으로 제작비 내역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그 2씬을 찍는다 또는 10씬을 찍는다 그러면 그 씬에 따라서 제작비가 내역서가 아주 상세하게 그 리스트업 되기 때문에 예. 돈을 효율적으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굉장히 일조를 했어요. 자본을 집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데 굉장히 했는데 예.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유전 터지면 극장 만들고 나눠줘야 되는데 예. 여기는 안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사태는 왜 발생한 것이고 이게 한국의 이런 기형적 영화 구조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새로운 배급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이제 CGV나 롯데나 또는 그 메가박스가 이제 중앙일보 거죠. 예. 그래서 등등 이런 3대 그 메이저 배급사에 휘둘리지 않고 또는 독립적인 배급사를 만들 때 지나치게 인디펜던트한 거 작은 규모로 만들지 말고 조금 그래도 중짜 규모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리틀 빅 픽처스라는 배급사예요. 사실은 이 3대 메이저 배급사가 봤을 때는 약간 신경 쓰이는 회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듀서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프로듀서들이 자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화판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그 시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리틀 빅 픽처스라는 그 배급사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죠. 네. 그 리틀 빅 픽처스가 배급한 영화가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극장들이 안 받아주기 시작하고, 아하. 뭐 극장들이 안 받아줬다는 것을 그냥 단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 걸었는데 뭐 그 관객들이 반응이 안 좋았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작품성에 대해서는 뭐 나쁜 평가들이 많지 않던 것 같은데요. 어우, 착한 영화죠.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만 네. 좋은 시점을 갖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뭐 김성호라는 감독이 연출을 원래 장르 영화를 많이 했던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르 영화에 뛰어난 장기를 갖고 있는 감독이고 그 잘 보시면 제가 그렇게 리뷰도 썼습니다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김혜자 씨의 역할을 잘 보시면 예. 이 감독의 연출력이 보여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굉장히 이 드라마타이즈화된 그런 그 연기가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 굴곡이, 진폭이 큰 배우인데, 아. 그 영화에서는 톤 앤 매너를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 배우를 그렇게 컨트롤 하면서 예.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연출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든 사실은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통용이 되려면 2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2주는 돼야 예. 앞서서 뭐 방송도 많이 안 탔고 뭐 이렇게 이 벙커에 나와서 그 김성호 감독이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 그런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 네. 마케팅이 앞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면 극장에 걸렸을 때 포스터 보고 뭐 프로그램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영화 뭐 나쁘지 않더라 라는 입소문이 돌려면 한 2주 정도는 걸려요. 그걸 이제 이틀 안에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극장들이 네. 뭐 주말에 걸어봤더니 뭐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딴 영화가 대기하는 게 많으니까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주말 이틀 또는 이제 요즘 목요일날 개봉하니까 목요일날 개봉해서 금요일까지 목금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예 빼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주말에 빠지면 뭐 내지는 주말에 걸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아침 9시대에 걸거나 심야 2시대에 걸거나 이러면 치명적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공적 통제나 뭐 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주는 보장하라는 거죠. 쉽게 예. 말씀드리면 예. 이게 그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규정화해야 될지는 좀 더 자세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모든 영화는 하여튼 2주는 보장해야 되고 예.
한 영화가 스크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들은 좀 방지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뭐 영화 노동조합 같은 데서는 이제 300개 스크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300개에서 한 영화가 300개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또 지나친 규제니까. 아까 그 스크린 쿼터 말씀하셨잖아요. 쿼터가 있었을 때는 146일 동안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었었어요. 근데 그 146일이 왜 나왔냐면, 그거를 점유율로 따지면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40%거든요. 그럼 전체 2,300개 스크린 수에서 40% 정도를 잘라내면 약 한 800개 정도 돼요. 한 영화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스크린 수를 한 700개에서 800개 사이로 좀 끊어놓는 것이 예. 지금 시기에는 좀 필요하다. 예. 뭐 900개, 1200개, 1300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 700개에서 한 750개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 뭐 CJ가 CGV 가지고 있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롯데 시네마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끊어내면 그 이제 할리우드에서 1950년대에 예.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워너가 워너 극장을 못 가지고 폭스가 폭스 극장을 못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려면 향후 한 15년이나 20년의 어떤 시간을 주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 20년 후에는, 또는 10년 후에는, 그 CJ가 CGV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체인망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10년 동안 준비를 해라. 그 사이에 10년 동안, 그, 스스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라. 요런, 그 장치가 좀 필요한 거죠. 국회에서 이제 요런 식의 연구를 해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재미없으시죠? 근데 정청래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이병헌 씨 영화가 요즘 문제잖아요. 그 터미네이터하고 협녀. 협녀가 지금 돈을 한 100억 썼는데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배우 한 명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기사화되거나 뭐 이런 적이 요새 거의 없어서 요새는 영화 산업 기사가 없어서 모르시겠습니다만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라마운트가 이제 할리우드의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 그 협력사로 들어와 있어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죠, 파라마운트가.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파트너는 CJ였어요. 근데 최근에 CJ하고 손을 끊고 롯데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파트너를 CJ에서 롯데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병헌 씨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롯데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협녀예요. 네, 파라마운트가 갖고 있는 영화가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파라마운트하고 손을 잡아서 터미네이터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제 개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병헌 씨가 조연이니까, 네. 시장의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희생양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이병헌 씨에 대한 뭐 안 좋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영화에 다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협녀를 개봉하겠다는 그런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 산업의 구조가 움직이는 회사가 M&A를 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구조가 사실은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얘기, 연예와 관련된 큰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어떤 구조가 된다. 그 모멘텀이 된다. 예. 요것도 별로 재미없으시죠. 아니요. 재밌죠? 예.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작품성 있는 영화들도 배급사 잘못 만나면은, 이것도 상영관 밑보이면은, 뭐,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권에게 비판적인, 정권이 보기에 좀 불편한 이런 영화들도 얼마든지 이런 배급사 이 두 개사만 뜻을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죽이자고 하는 게 이제 영화제를 죽이겠다 뭐 이런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다이빙 벨 여러분들 뭐 기사로 하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예. 변호인은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을 만든 회사가 그래서 국제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변호인을 만들어서 밑보이니까 예. 국제시장으로 이제 커머플러지를 해야죠. CJ죠.
그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 뭐 이건 굳이 할 얘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시장의 그 서사 구조를 보면 예. 이산가족에서 멈추잖아요. 사실은 그 영화는 국제시장은 한국의 현대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예. 그럼 윤재균 감독이 왜 이산가족에서 이야기를 멈췄을까? 사실은 부마 사태도 가야 되고 광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그 격렬한 시대에도 있어야죠. 황정민이 맡았던 그 배역이 그 시절을 또 어떻게 버텼을까를 또 우리가 국제시장을 통해서 볼 수도 있었는데 예. 이산가족에서 막혔죠. 네. 그게 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지금 정권 하에서 부마 사태를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부마 사태가 결국 아버지 시대의 그렇죠, 종막을 부른. 12.6 나오고 뭐 네.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좀 어떻게 속된 말로 반가이 하려고 만들었는데 예. 부마 사태 나오면 제작사가 어딥니까? 제작사는 이제 이 국제시장은 JK 필름이라고 윤재균 감독 거예요. 이게 배급사가? 배급사가 이제 CJ죠. CJ. 둘 다 CJ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힘드시죠. 요즘. 예. 나오셔야 되거든요. 예, 무상급식 받고 계시죠? 큰 집에서. 예. 아니 그분은 예. 저는 그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분이 우리처럼 당뇨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더 아파.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탕 회사 아닙니까? 그건 삼촌이지. 예. 삼촌이지. 예, 그렇죠. 삼촌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설탕 팔아서. 그 집안이지만 하여튼 그 집안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달달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방송, 연예, 뭐 다 하잖아요. 영화, 설탕 팔아가지고. 나 이거 너무 그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좀 현업에 계속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돈 좀 벌려면. 네. 뭐 이렇게 종편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 국제시장 막.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근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무슨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붕괴하죠. 영화 시장이 붕괴한다? 그렇죠, 붕괴하죠. 뭐 CJ나 롯데시네마가 만드는 건 남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3년 가면 안 보죠, 영화를. 홍콩 시장이 그랬죠. 네. 그래요? 이제 왜냐면, 국제시장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비슷한 그 정서 영화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회, 3월 말쯤에 나올 영화인데 역시 이것도 전 세대, 웃세대, 이런 가족에 대한 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지금 1,400만 관객이 가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또 보지 않아요. 사실 같은 류의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트렌드가 한 바퀴 돌거나, 시기가 한 바퀴 돌아야지 이제 그 영화를 다시 찾지, 매번 같은 영화 보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가 3년만 내리꽂히면 사람들 영화 안 봐요. 그러면 극장 안 갑니다. 예.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극장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극장 가셔야 될 분들이 지금 이 어둠컴컴한 벙커에 앉아서 지금 몇 분이야. 지금 보십시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여기 와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좋은데요. 그건 좋은데. 돈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돈은,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종편에도 좀 나가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요새 제가 종편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거기 나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 CJ를 매일, 속된 말을 까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다가, 저희가 너무 잘못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윤동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윤동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대기업의 순기능을 분명히 보장하면서 사실은 구조를 좀 바꿀 때가 됐다. 지금 안 바꾸면 지난 20년 동안은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워너라는 회사가 워너 인디펜던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폭스는 폭스 서치라이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안 감독의 브로커백 마운틴, 또는 라이프 오브 파이, 이런 영화는 다 20세기 폭스가 만든 게 아니라 폭스 서치라이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는
약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짜리 영화를 만들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천억짜리 영화를 만든다면 폭스 서치라이트는 1,000만 달러나 2천만 달러짜리 영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한 100억짜리 영화를 만드는 건데 이안 감독의 그 영화도 그랬고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도 폭스 서치라이트에서 만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큰 회사가 폭스도 아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5월과 8월 요 3달간만 장사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앞에도 해야 되고 뒤에도 해야 되니까 예. 다양한 상품을 깔아놓지 않으면 예. 회사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CJ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가시는 CJ 아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데 스스로도 알아요. 이런 작은 영화들이 없으면 큰 영화들만 가지고는 시장에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는데 막상 지금 가서 보시면 극장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카데미에서 그 여러 가지 상을 탄 그런 영화들이 즐비하게 있어야 네. 그런 영화들이 최소한 한 뭐 극장에서 50개 정도는 걸려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네. 2,300개 중에서 극장을 30개 정도 가져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국에서 그 영화를 어디서 상영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50개, 200개 사이를 걸어줘야 네. 아 그래도 뭐 시간을 서로 맞춰서 네.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마리옹 꼬띠아르의 내일을 위한 시간 이거 보러 가려면 직장을 가진 사람이 예.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딱 한 번 하는데 4시 반에 예. 보지 말란 얘기죠. 아, 이거 완전히 엿먹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군요.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예. 아, 그거 사실 못 볼 시간에 걸어놓으면은 보지 말란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시장이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 어떻게 제가 국회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막말하지 마시고. 사실 그 권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최근에 이제 영화제 파동을 겪으면서 예. 정말 절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권력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네. 정치평론은 요새 뭐 정치평론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정치평론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구에서 하시는 하이성 그러니까, 선생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예. 이번에 영화제 심의 파동, 예. 겪으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역시 모든 것은 권력의 길로 통한다. 네. 결국은 정권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예. 한국 영화가 좋아진 것은 1996년부터 좋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쉬리하고 JSA가 나온 것은 1999년이에요. 네. 근데 19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가 검열을 위헌이라고 판정했어요. 판결했어요. 아. 그래서 모든 검열은 위헌이다. 그래서 검열이 없어졌어요. 네. 다만 시민은 하죠. 예. 시민은 이제 12세, 15세, 18세 전체 관람가. 이거 예. 이 연령별 시민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예. 아 ним포매니악을 애랑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해야죠. 예. 그러니까 검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가 두 가지가 자유로워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그 조지 루카스가 만든 할리우드의 IL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특수효과 회사인데 거기에 많은 스태프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또 한 가지가 1996년 이후에 자유로워진 게 머리예요. 손과 머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었으면 웰컴 투 동막골이 마지막 장면이 북한군 정재영하고 남한군 신하균이 힘을 합쳐서 B-29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미군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국가보안법이에요. 찬양 고무죄. 찬양 고무죄. 아니지 뭐. 그 뭐지? 테러지 테러. 우리의 맹방 미군을 테러한. 그 96년에 판결이 없었으면 이 땅굴로 넘어가서 북한군 초소 가서 송강호하고 여기 있었던 누구죠? 그 이병헌 네. 만나서 초코파이 먹고 예. 김광석 노래 얘기하고 예. 그거는 완벽하게 4년 넘게 살아야죠. 96년은 YS 정권이긴 하지만 그 헌재 판결 이후에 또 DJ 좋아진 정부가 거죠. 들어서면서 그렇죠. 이런 표현의 자유가 좋아졌죠. 실질적으로 신장되면서 한국 영화에 중흥기를 맞았다.
지금 그게 퇴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자유롭지 않고 예. 자기 검열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변호인이 흥행할 때였어요. 네. 당신들 영화인들은 왜 노무현 영화를 만드는데 왜 박정희 영화는 안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였는데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런 대답을 드렸죠. 그건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화인들은 장사가 안 되면 안 만듭니다. 관객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박정희 영화를 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술자리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영화인들은 대부분 좌파, 예. 좌빨, 예.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저쪽 사람들도 이 영화나 이런 문화적 그 컨텐츠들을 다 어떤 정치적 그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좌파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버테리안이다. 예. 리버럴리스트죠. 어떤 그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좌 아니면 우여서 그래요. 예. 사실은 중간지대 리버럴들이 많죠. 네. 예를 들면 뭐는 동의하지만 낙태는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것들을 그 스펙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좌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장이 한 9개월 동안 공석이었을 때 영화인들이 모여서 차기 영화진흥위원장을 누가 할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컨대 어떤 그 영화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아주 이 정권에 맞게끔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실제로 보수적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광해를 제작했어요. 광해.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울고 갔다는 그 광해. 그래서 그자도 탈락. 네. 그자도 좌빨인 거야. 이 정권이 봤을 때는 광해를 만들었으니까.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필님.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명필님의 이은 대표나 이런 분들 훌륭한 분이어서 예. 영화진흥위원장으로 좋다.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만든 영화가 예. 그때 그 사람들이야. 거기도 탈락. 거기도 작발이야.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변호인 제작자. 예. 거기는 이 정권 하에서는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왜 꼭 좌빨 아니면 자기 파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영화인들은 리버럴리스트죠. 그러니까 구속하는 거 싫어하고 생각을 막는 거 싫어하고 생각이 자꾸 자유로워야 영화가 나오는 건데. 예.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영화가 이상한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2시간 만에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자기 생각을 바꿨다고 얘기도 하고 예. 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CJ가 또 롯데가 좋은 영화 많이 만들죠. 그런 영화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왜곡된 배급 구조 속에서 좋은 작품인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좀 덧붙여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